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조금 안정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지지선을 아직 뚫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박스권을 이 상한가 달성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지금 그려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횡보가 이 역배열이 아니라 계속 이거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 이평선 부근들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21선이 이제 121선을 만나서 크로스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좀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안정권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차가 1860원이었어요. 1860원이었고 2차가 2150원이었죠. 2차 목표가가 2150원인데 2150원까지 올라면 정확히 요 정도, 지금 요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때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2145원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달성을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2150원까지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여기서 상한가 보낸 후에 여기서 갭상승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차익 실현 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하고 아래서 다시 물량을 모으는데, 좀 독특한 건 이제 대한전선이 신기하게도 연기금이 벌써 2주째 200만 주를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기가 계속 매집하고 있고요. 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관기에서 매집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관계가 매집하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그만큼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계하고 개인 물량이 당연히 주가를 크게 올리지 못하고 외국인이 판 것만 그냥 받아서 물량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진입을 한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빠지는데도, 오늘은 이제 좀 올랐는데 지수가 그동안에 좀 빠지는데도 변동폭이 좀 있었죠. 여기만 봤을 때도 이 변동폭이 있었는데 대한전선 주가가 변동폭이 크게 없었어요. 거의 일정한 부분으로 이 저항선하고 지지선 1800원 부분 계속 터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목표가까지 상승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고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횡보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어떠한 패턴으로 계속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2차 목표가까지 오는데 그냥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 짧게는 이제 1개월, 길게는 한 3개월 요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에 좀 물리신 2,000원 후반대 물리신 분들은 항상 평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대응을 계속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전선의 어떠한 공시는 따로 없었고요.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친환경 바람 타고 전선 빅2 작년 해외 매출 4조 나왔다. 일단은 이렇게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전선이 결국에는 이제 LS전선을 제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크게 신사업에 투자를 계속 호방그룹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이 이제 거의 이제 빅2,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선업계 대장주가 누구냐면 LS전선, 대한전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 빅2의 지난 해외 매출이 총 3조 9,371억 원인데 거의 한 2조 넘게가 LS전선 거예요. 어쨌든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이 같은 기간 8,122억 원, 7,116억 원, 7,016억 원, 8,196억 원으로 각각 보시면은 38.7, 30.7 이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한전선도 작년 대비해서 수주고가 일단 2,800억 원이라는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50% 정도는 충분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요. 2020년하고 19년도보다. 그래서 나선 및 건선 이 구리가 원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672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해서 80점, 2020년 대비 80.7%가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연도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다들 아시죠? 3분의 2를 달성을 했죠. 작년 2021년 해외 수주 매출 2,700억 원 대비해서 1분기 만에 3분의 2 달성을 했고요. 충분히 이 매출 넘겨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천억 원, 많게는 4천억 원까지 더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이 지금 신사업을 하는데 솔라인이라고 있죠. 솔라인, 대한전선. 솔라인이라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만든 건데 요게 이제 해상풍력이나 아니면 풍력발전 관련 신재생 관련주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자재라고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주고 매출처가 19%가 미국이었던 만큼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자공시 보여드렸을 때도 이 대한전선의 어떤 수주고나 매출액의 비중이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미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바이든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일 많이 투자할 두 가지가 있어요. 암 관련에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쓴다라고 공약을 세웠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거의 한 100조 넘게, 100조 이상, 뭐 200조, 300조 이상 신사업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든 당선 당시 공약이. 그래서 대한전선이 충분히 수혜를, 왜냐하면 미국의 어떠한 중요한 이런 전선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전선이 미국 수주고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간 게 호방그룹이 인수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호방그룹이 인수를 하고 나서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수만 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당장의 결과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조정이 오는 거예요. 조정이. 당연하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해놓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겠죠. 근데 기대감을 세워놓고 당연히 결과값이 나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차익 실현 부분도 있고 조정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반등을 주면서 횡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후유증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두드러기가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연님 감사합니다. 김주홍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루를 이제 저희 방송 보고 마무리한다는 게 너무 좀 기쁜 말씀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복현님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좋은 정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용숙님 허황되게 부풀려서 기대감 갖게 해서 매도 못하게 방해하는 유튜버들 많은데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기대감을 주진 않아요. 현실적인 거 플러스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를 그냥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이 기업이 정말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비중 축소나 아니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손절을 과감하게 하라고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얘는 털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작다면 당장에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중장기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만사님 감사드리고요. 박찬호님 감사드립니다. 꽃비님도 감사드리고요. 김은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많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고고고님도 감사드리고요.
운성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식. 표현 너무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행복유님 감사드리고요. 한경훈님 감사드리고 KDS님도 감사드립니다. 홍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KDS님. 성준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얼굴은 다들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다 모르고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 한번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나서 제가 강연 같은 거를 이 지금 김지혁 전문가님이랑 한번 이렇게 그 어디 홀 같은데 강의실 있죠? 그런데 빌려가지고 한번 그 게릴라로 좀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좀 머셔도 오셔가지고 저희의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나 어떻게 이 동학개미를 키워갈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불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뭔가 강연도 할 거고요. 주식 관련해서도 만나서 대화하면은 더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무튼 광명님 감사드리고요. 재원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체력이 중요해요. 저 체력을 그래도 많이 길러놔서 괜찮아졌습니다. 유윤아님 감사드리고 홍홍님도 감사드립니다. 동학개미님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주중 한 명입니다. 여의도 주식 어쩌고 하는 채널들에서 다수로 대한전선 급등한다고 썸네일에 어그로 끌면서 본인 개인 번호 문자 주면 급등주나 대한전선 소식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막상 문자 보내면 그 이후로 주식 채널 광고 문자 엄청 그렇죠. 이제 이게 광고 문자를 달면은 유료방으로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 찍는 사람도 그냥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봤었고 이게 월급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진심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이걸 뭐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후원이야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 기대도 안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돈 나올 구멍이 그냥 뭐 밥값, 차비값, 요런 기름값, 요런 이제 광고비 조금 나오고 저희는 뭐 아예 돈을 받는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유료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심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돈이 오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진심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과 나하고 돈적인 관계로밖에 발전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아예 기대 없이 방송하니까 진심으로 진짜 말씀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상일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용성님 나인테크도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건데 2차전지 관련주죠. 테슬라의 이제 원형 장비 제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거 제가 한번 나중에 방송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댓글 다들 감사드리고요. 대한전선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냥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전선 오늘 방송 드렸는데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대한전선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